네, 안녕하세요. IT 전문방송 토크 IT 전문가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실제 그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이런 것이 실제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동향이나 발전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겠고요. 첫 번째 세션은요, RPA 쪽에 전 세계 리딩 기업입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의 이영수 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지장님. 네. 먼저 그동안 제 지장님 저도 이제 아직 꽤 됐는데 네.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컴퓨팅 쪽에 뭐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 하시다가 네네. 이렇게 RPA 쪽을 해보시니까 네. 뭐가 제일 다르던가요? 해보니까. 네. 일단 저희가 만나뵐 수 있는 고객분들이 네. 예전에 이제 IT에 계신 분들만 만나시다가 이제는 보니까 이제 전 산업, 뭐 전 그 예를 들면 업무에 계신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 주로 많이 뵙게 되는 게 되게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 뭐 AI, 머신러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RPA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지금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제 상황이 그러면 되겠습니다. 경영자분도 많이 만나시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주로 이제 HR 쪽에 계신 분도 많이 뵙고, CFO 분들도 뵙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경영진 중에 이제 뭐 CEO 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래서 뭐 CIO 분들은 기본으로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뭐 각 영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상황입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단어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아시면 알겠지 모르는 분들 위해 가지고 좀 지세장님 버전으로 쉽게 RPA가 뭡니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건데 이게 예전에 처음에 저는 RPA라고 했을 때 저 로봇 청소기인 줄 알았어요. 그 부분들 로봇 청소기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저희 이제 그 개념 자체를 말씀드리면 규칙 기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외상 이렇게 많지 않은 규칙 기반의 업무들을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들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대신해드리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이게 하드웨어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봇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뉴얼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시스템 뭔가 업로드를 데이터를 해야 된다거나 다운로드해서 뭔가를 리포트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대외 웹사이트에 가셔서 뭔가를 뭐 매일 아침마다 뭐 찾으셔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수작업들을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모든 이제 그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디지털 개인 비서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그 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복적이고 루틴 업무들은 이 디지털 개인 비서가 해버리고 나는 이제 뭔가 생산적인 거라든지 어려운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선수가 높은 것들을 먼저 하고 고민을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실제 플래닝하고 분석하고 실제로 문제를 또 이제 또 발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생각과 뭔가 판단,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쪽이 이제 원래 사람이 주로 잘하는 영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지금 뭐 보면 지표에 보면 리딩 기업으로 좀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언제 누가 만든 겁니까? 그 2003년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그래서 이제 한 16년째 들어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히르 슈클라라고 이제 원래 그분은 이제 인도에 출신이신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 요새 인도 사람들이 잘 떠요. 인도 사람 모든 구글, MS 다 인도 사람들이 인도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RPA 쪽은 주로 BPO 쪽에 많았던 그 지역들이 또 RPA를 많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 인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시작을 16년 전쯤에 이제 시작을 했고 사실 최근 들어 제가 작년에 저희가 그 소프트뱅크 통해서 저희가 300밀리언이라고 하니까 한 3,300억 정도 이제 펀딩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투자받은 게 첫 번째 투자였습니다. 시리즈 A. 그래서 시리즈 A로서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이제 펀딩을 좀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하시니까 저도 기사에서 손정희 씨가 2017년 말인가요? 소프트뱅크 전체 공식 석상에서 RPA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RPA를 거의 우리 디지털 동료처럼 직원처럼 RPA를 굉장히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런 얘기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2분기 실적 발표 끝나셨을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직원의 몇 %는
디지털 워커로 바꾼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만 네네.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를 하셨고, 그거와 또 이제 같이 동일선상에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셨고, 네네. 실제 저희가 지금 소프트뱅크의 이제 디지털 워커, 그 다음에 RPA 자동화 뭐 이런 네네. 쪽에 프로젝트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내에 네. RPA가 도입된 건 몇 년 전부터? 지금 저희가 바라본 거는 한 2017년도 초반부터 이제 많이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안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한 2, 3년 네. 정도 된 걸로 보여지고, 작년에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국내 업체가 이제 RPA를 많이 소개를 하셨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외국계 네네. 기업들이 이제 지사를 글로벌 기업 이제 글로벌 기업이 이제 지사를 세우면서 조금 더 이제 이게 확산화되는 그런 추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그 성장률이 그러면 거의 이거는 뭐 100%씩 성장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뭐 작년까지는 100%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한 40%, 30% 이제 네네. 그 정도의 성장률을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선 지금 그 어떤 분야에 네, 이것이 네. 어떤 분야에 그래도 제일 먼저 확산되는 것으로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저희가 시작은 아마 금융 쪽이 제일 많이 시작을 좀 하셨고요. RPA 쪽으로. 왜 그럴까요? 왜 금융 쪽이 금융 쪽이 일단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 규칙 기반의 이제 프로세스를 주로 많이 이제 자동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는 막 변화되는 것들이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오신 이제 유통 네네. 쪽도 이제 되게 많이 저희가 적용을 하셨고, 제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는 초창기 때 제가 2017년도, 16년도 그때쯤 이제 금융 쪽에 이제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전 산업군으로 이게 확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업종을 불문하고 네. 어떤 루틴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 반복적이고 루틴한 분은 어마어마한데 네네. 그 중에서 또 어떤 팩터를 고려해서 어떤 분야부터 먼저 하게 될까요? 반복적 업무 중에서 고르는 한다면. 일단 저희가 시작을 맨 처음에 할 때는 너무 복잡한 업무를 네. 하게 되면 이제 네. ROI나 이런 것들 보여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프로세스가 복잡하지 않은 업무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끔 빨리 말씀드리는데, 빨리 작은 결과를 빨리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작은 건 업무를 빨리 해야 이게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그렇죠.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네.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 확신도 이제 훨씬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포트 만드는 것들을 많이 시작을 하세요. 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리포트를 만드시는 일일 집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죠. 보고하는 그러니까 이제 것들. 뭐 일 보고 뭐 주 보고 월 보고 이런 것도 이제 ERP 시스템에서 뭔가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런 자료 만드시는 네네네. 것부터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셨던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이제 어려운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이제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복잡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따가 이제 딜로이트 이제 네네네. 성분이 나오시겠지만 네. 그런 딜로이트 같은 그런 이제 전문 네네네. 컨설팅 펌이 네네. 또 같이 인volve 되겠네요. 네네네. 어쨌든 이게 그 하나의 툴로 접근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 하나의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 컨설팅 역량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RPA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저희 솔루션이라면 라이센스 비용이 1이라고 하면 개발과 운영 컨설팅 비용이 3에서 4 정도 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ERP하고 비슷하네요. 네네네. ERP도 라이센스 비용은 한 20%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컨설팅 그쵸. 전문가들이 또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파트너분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서비스 비즈니스가 굉장히 네네. 많이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 내부에서도 이제 RPA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프로세스도 한번 다시 보실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고, 네네네. 이제 좀 생산성이 그럼 우리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또 자연스럽게 고민하시는 네. 그런 기회도 좀 생기시는. ERP 같은 것은 뭐 굉장히 꼭 필연적인 거지만 이게 도입돼서 구현되기까지 시간이 네.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네네. RP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RPA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POC를 하더라도 네. 실적으로는 5일 안에 설치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 다 끝나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POC 자체는 하루면 다 끝나요. 온고잉 프로젝트 그냥 한 번 끝나고 하면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네네. 계속 그렇겠죠. 이제 요건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좀 계속 쭉 가는. 어쨌든 이게 어떤 분야에서 네. 이게 디지털 비서라고 네네네네네. 치면 이게 일을 잘해. 그러면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람도 네. 비서가 네.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디지털 비서가 네.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전사 확산이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빠르게 전사 확산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이제 요게 네네. 저희 이제 이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네. 발전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RPA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기술이 됐고요. 네. 이제 RPA랑 저희가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들,
그 최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역량을 주로 많이 강화하고 있냐면 이제 OCR하고 이제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같이 묶어서 이제 코그니티브 엔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RPA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굉장히 처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엑셀, ERP 데이터 이런 것들 처리를 다 하는데 비구조화되거나 반구조화된 PDF 파일이나 메일 같은 것들은 뭐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은 사실 그동안 이제 OCR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머신러닝까지 포함이 돼서 저희가 IC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코그니티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 뭐 자연어 처리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AI 기술들이 일부가 이제 이쪽으로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RPA 플러스 저희가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일들을 다 로그로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으로 보면 그 로그들을 분석만 하셔도 우리 회사에 지금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를 구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기술들이 이제 그 세 가지가 잘 합쳐져서 저희는 요즘에 디지털 워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먼 워크포스처럼 디지털 워크포스를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한다. 그렇게 지금 진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RPA의 어떤 그 코그니티브 인식 기술하고 분석 기술, 머신러닝 같이 이것이 융합되는 거네요. It's like